여러분은 좌파를 대변하는 경향신문을 주로 읽습니까? 우파를 대변하는 조선일보를 주로 읽습니까? 오늘 질문은 제가 이제 평소에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전 이제 탈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에서 움직이고 그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데이터 분석 편향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인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예를 들기 쉬운 게 이 정치적 이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주위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 질문도 해당이 안 되죠. 예전에는 주로 언론사 중심으로 이제 뉴스를 봤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이 신문을 주로 보십니까? 아니면 조선 중앙 동아 신문을 많이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파냐 좌파냐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로 관찰해 보면은 좌파 언론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좌파 언론만 계속 이용합니다. 우파 언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파 언론을 계속 애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실은 포털 중심의 뉴스를 소비하는 그런 행태로 변하다 보니까 이것을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안 나오지만 제목만 보고 나한테 맞는 이념의 뉴스만 접하거든요. 유튜브도 요즘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죠. 많이 보니까 유튜브가 주 매체가 됐죠. 유튜브도 보면은 정치적인 이념에 대해서는 우파를 좋아하는 우파 성향의 사람들은 우파의 이 유튜브만 보더라고요. 좌파 성향의 사람들은 좌파의 유튜브만 보고 이것이 디지털 시대 21세기에 왜 문제이고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게 했는지 그것이 오늘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 그러면 이제 아마 일반인들이 관심 갖게 된 게 2016년에 구글에 지금 이제 구글 회사가 됐죠.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대결하면서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4대1로 이기면서 인공지능이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알파고라는 바둑을 통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요. 그걸 이제 일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제너럴 퍼포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야가 정해지지 않고 우리 인간처럼 한번 생각할 줄 알면은 그것을 여러 군데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일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알파고는 이제 그런 종류로 최초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공지능이 뭔지 알고리즘이 뭔지를 보여준 사례죠. 실제적으로 알파고는 지금 바둑을 안 둡니다. 알파고는 바둑으로 알고리즘을 훈련을 해서 만들어서 다른 분야에 적용을 하죠. 이걸 이제 일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우리 삶에 깊숙이 관여한 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것이 검색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네이버의 검색 엔진, 여러분들이 뭘 검색을 하면은 그게 뜨잖아요. 이것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최고의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고요. 대한민국은 그죠? 네이버죠. 그런데 이거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SNS 이런 모든 온라인 매체들의 광고는 그 온라인 매체들의 주수입이 광고죠. 그 온라인 광고는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검색 엔진이나 추천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과거의 행위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하고 알고리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시 똑같지 않죠? 계속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주위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사고도 달라지고 그에 따른 행동도 달라집니다. 근데 이것을 아직까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발전된 구글의 알고리즘도 아직 먼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가기는. 아마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아마. 내가 유튜브에서 무엇을 봤다 그러면은 그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추천하고 주고 있죠. 근데 인간은 뭐가 필요해서 그때 보지만 그 다음에는 필요가 또 달라지거든요. 이것까지는 예상을 못하는 것이죠. 또 내가 무엇을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하면은 그 다음에 관련된 상품에 대한 추천이 계속 뜹니다. 그죠? 그런데 나는 이번에만 그것을 찾는 거지 다음날은 딴 걸 찾거든요. 근데 뉴스도 마찬가지죠. 뉴스도 그래서 이 문제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공정하다 해도 모든 사람의 행동 습관에는 무의식 중에 편향이 있습니다. 편향이 인종차별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가지 차별 이런 것들이 내가 공개적으로 외향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또 내가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무의식 속에 그 편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 이런 환경에 적응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못한 나의 편향적인 행동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냥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추천 알고리즘은 목적이 이용자가 우리 서비스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야 광고가 많이 붙고 상품 판매가 많아지고 그래야 수익이 보장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상업회사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편향을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규제를 하고 누가 한다 해도 이것을 해결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다 이 편향을 특히 SNS 회사들은 이 편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본을 투입하고 리서치를 투입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게 양날이거든요. 양날. 수익성과 이 건전성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인데 사실은 수익성은 오늘 생존의 문제고 건전성은 내일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항시 조금씩 뒤로 밀리죠. 밀리다 보니까 이 편향의 문제 해결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점점 더 편향은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것이죠. 이것은 맹종입니다. 맹종의 문제입니다. SNS가 생기면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정보의 흐름이 끊김없이 또 무한대로 확장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이 권력의 하향화를 가져왔죠. 그래서 우리 사회 시스템을 다 바꾸고 있는데 문제는 새로운 SNS의 발달이 새로운 권력의 맹종을 만든다는 것이죠. 권력의 맹종은 뭐냐면 오래전에 사회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죠. 대표적인 것이 2차 대전 때 히틀러 치하의 나치 정권에 그런 성향의 정치인들만 맹종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건강한, 정신적으로 건강한 그리고 중산층에 해당하는 독일의 평범한 국민들이 나중에 나치 정권에 아주 맹종을 하고 유태인이나 이런 학살이나 이런 데 학대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를 사회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이제 권력의 맹종입니다. 제일 유명한 연구가 이제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스탠리 밀그램. 우리한테는 이제 네트워크 이론에서 6단계의 연결.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6단계만 거치면은
연결을 할 수 있다. 제가 미국 백악관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평균적으로 6단계만 걸치면은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이론으로 유명한데요. 스탠리 밀그램이 이 권력에 대한 맹종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일반인들, 아주 평범한 일반인들을 모집을 해서 그런 것이죠. 상대를 정기 고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험을 하는 거다. 그래서 실험의 목적을 다르게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이 이제 흰색 가운을 입고 권위적으로 앉아 있습니다. 지시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원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전기 고문 버튼을 1단계를 누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럼 1단계를 누르죠. 1단계는 가장 약한 단계예요. 그러면서 계속 진행하면서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에는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 상은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이 전기 버튼을 누르면 피실험자가 고통에 막 시달리는 연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심하게 연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은 진짜 고통스러운지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실험이지만 실제로 전기 고문이 되는 것처럼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단계 올라가고 3단계 올라가서 저 사람이 너무 고통이 심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만둘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만둘 줄 알았는데 거의 98%의 실험 참여자들이 계속 진행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지시자가 하지 않는데도 적극적으로 단계를 높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환경에 처해지면은 보통의 인간도 이렇게 권력에 맹종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라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요즘 SNS가 발달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느끼면서 이 권력의 맹종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경향신문을 보십니까? 조선일보를 보십니까? 좌파를 대표하는 경향신문을 보십니까? 우파를 대표하는 조선일보를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이 편향성에서 특히 정치적 이념 편향성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우파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점점 더 우파 콘텐츠만 봅니다. 좌파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은 점점 더 좌파 콘텐츠를 보고요. 이것이 자꾸 그것을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의식을 하면서도 나는 완전히 거기에 맹종하고 몰입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출발을 하지만 그 환경에 계속 익숙해지면서 매일매일 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적극적인 좌파 이념자가 되고 아주 극렬한 우파 이념자가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뀝니다. 이게 편향의 가장 큰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권력의 편향이죠. 권력의 편향.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죠. 우리 인류가 21세가 되면서 그죠? 정보화 시대가 되고 정보화 기술이 발달하면서 SNS가 인터넷이 확장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정보를 누리고요. 그러면서 더 윤택한 확장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편향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권력 편향 현상이 무의식적으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더 다양하고 확장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한쪽 길로 나를 몰아가는 겁니다. 그죠? 더군다나 예전처럼 60대, 60세, 70세까지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몇십 년을 그렇게 편향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겠습니까? 지금 좌파 이념과 우파 이념에 편향되신 분들은 스스로 한번 짚어보세요. 하루 생활이 어느 정도 내가 편향이 되어 있는지, 그죠? 저는 주위에서 무지만히 관찰을 합니다. 좌파로 점점 더 편향되는 이 동년배들, 우파로 점점 더 편향되는 동년배들의 삶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구나. 왜냐면 생활이 한쪽으로 이렇게 집중되니까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요. 데이터 시대는 네트워크 시대잖아요. 연결이 많아질수록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 연결의
가치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연결이 다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핵심은 특히 리더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시스템이 건강하게 확장하느냐 성장하느냐 아니냐는 그 시스템이 포괄적 수용성, 그죠? 영어로 inclusive라 그러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리고 다양성, diversity. 이 내용을 이 두 개를 어느 정도 얼마나 완벽하게 수용하느냐가 그 조직 시스템의 건전성을 나타내고요. 확장성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요즘 리더십의 핵심은 어떻게 우리 조직 안에 포괄적 수용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요즘 사회적으로도 뭐 직장에서나 사회적으로나 학교에서나 남녀 차별 문제, 인종 문제, 또 성소수자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거론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많은 거는 이게 다양성과 포괄적 수용성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다양성과 포괄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사람이 더 성장을 하고 더 건전성을 확보하고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 조직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런 정치적 이념의 편향성에 더 몰두돼서 그 편향이 더 강화되고 그리고 권력의 맹종의 삶을 내가 살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전의 권력의 맹종이 아니라 독재에 대한 권력의 맹종이 아니라 새로운 권력의 맹종이죠. 데이터 편향에 대한 맹종이죠. 이렇게 되면은 100살까지 삶이 상당히 피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의도적으로 이 편향을 벗어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서 SNS를 이용할 때도 내가 자꾸 그 편향성을 이유식해서 같은 알고리즘이 자꾸 뜨면은 반대의 내가 내용도 자꾸 들여다봐서 이 알고리즘이 자꾸 바뀌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제일 중요한 정치적으로도 자꾸 다양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내가 좌파 성향이면은 우파 쪽 이야기도 자꾸 들어보고요. 우파 성향이면 좌파 성향도 자꾸 들어봐야 내가 다양성과 포괄적 수용성을 내 안에서 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시대 포괄적 수용성, inclusiveness 그리고 다양성, 다이버시티가 매우 중요하다. 나의 삶과 또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것의 첫 발은 정치적 이념의 평양성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래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을 함께 보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